바로 저희 시댁에는 남편의 형이 아주 골치 아픈 혈육입니다. 저희 남편과 저는 어릴 때부터 한 동네 살았던 친구 사이였고 성인 되어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한 케이스입니다. 워낙 오랜 시간 친구였기 때문에 서로의 집안 사정 정도는 잘 알고 있죠. 남편은 학생 때부터 혼자 제 앞가림 잘하고 살았고 말투나 행동이나 모두 차분하고 성실한 편입니다. 가회나 학원 한 번 안 다니고도 혼자 공부해 좋은 대학 가고 알아서 진로 정해 7급 공무원 시험 3년 만에 떡하니 붙었어요. 솔직히 저도 아들이 있지만 저 말고 지 아빠 닮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반면 남편의 형은 진짜 골칫덩이입니다. 이런 말 예의 없고 제가 아주 싸가지 없어 보이죠? 제 얘기 다 들어보시면 제가 시아주버님 싫어하는 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시아주버님은 소시적 동네에서 알아주는 날라리였어요. 제가 학생 때 잘 보아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외모 괜찮은 건 인정하는데 그 잘생긴 얼굴값 한다고 고등학교 때부터 술, 담배를 하고 여자 문제로 정학을 먹고 그런 형에 비해 동생인 제 남편은 천사 그 자체였기 때문에 동네 어르신들도 둘이 같은 핏줄 맞냐, 한 명은 주워온 거 아니냐는 식으로 농담할 정도로 흑과 백, 양과 그냥 완전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런 시아주버님이 공부에는 영 소질이 없더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사업하는 동네 양아치 형들이랑 어울리더니 불법적인 일로 돈을 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20대 초반에는 꽤나 버는 듯 하더라고요. 몇 달에 한 번씩 차가 바뀌고 여자도 계속 바뀌고 옷과 구두며 온통 명품 칠갑을 하며 떵떵거리고 사는 듯 하더니 결국 사업 같이 하던 형들한테 뒤통수 맞아서 깜빵에도 3년 정도 갔다 왔습니다. 사기죄로요. 남편이 학교 다니면서 본인 형 옥바라지 하는 것도 지켜봐 왔습니다. 자기 형 한심해는 하면서도 그래도 핏줄이라고 꼬박꼬박 돈도 넣어주고 그러더군요. 그러다가 출소하고 나서 빨간 줄 때문에 제대로 된 취직도 못하고 그냥 돈 떨어질 때마다 단기 알바나 전전하면서 살더라고요. 그런 형 때문에 남편도 꽤나 골치 아파하고 있었고 친구 사이일 땐 그냥 위로만 해줬는데 어쩌다 보니 서로가 남녀로 느껴져 연인이 되었어요. 결혼 얘기가 오가니 그전엔 딱히 신경 쓸 일이 없던 남편 형이 가로고치게 되더군요. 무엇보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그 점 때문에 제일 반대를 하셨어요. 제 앞가림 못하는 형제는 없는 이만 못한 거야. 평생 돈 달라 손 벌리고 이거 도와달라 저거 도와달라 피곤하게 굴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 집에 시집을 가니. 남자는 많아. 네가 뭐가 모자라 형준이랑 결혼을 한단 말이야. 그냥 친구로 지내 전처럼.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셨던 저희 부모님이지만 사실 남편을 참 좋게 생각하시긴 했어요. 세상에 둘도 없는 성실하고 착한 아이라며 인간성 하나는 인정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도 많이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제가 워낙 좀 불같은 성격이라 지금의 남편 아니면 절 맞춰줄 사람도 없어 보이기도 했고요. 그때 남편이 전에 없이 아주 남자답고 강단 있는 모습으로 저희 친정 부모님을 설득해서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희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뭐라고 했냐면 어떤 부분에서 걱정하실지 저도 잘 압니다. 저는 남자가 결혼한 그 순간부터 1순위는 무조건 내가 이룬 가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가족과 내가 선택한 가족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 집에서 혹은 제 형 때문에 힘들게 하는 일은 없게 하겠습니다. 결혼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보다 더 많이 노력하면서 이 사람 아끼고 지켜주겠습니다. 믿어주세요. 허튼 약속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진중하게 말한 남편 덕분에 저희 부모님도 마음이 사르르 녹아 결국 결혼식을 올리게 된 거죠. 남편은 자기가 한 약속을 아주 잘 지켜왔습니다. 일단 형이 돈 달란 소리를 못하게 원천 봉쇄를 해놨더군요. 자꾸 용돈이다 뭐다 주면 버릇 나빠져서 그나마 하던 알바도 안 한다고 남편이 아예 돈을 안 주더라고요. 남편은 평소에는 순하다가도 자기가 생각한 것이 맞다고 느끼면 앞, 뒤, 옆 잴 것 없이 밀어붙입니다. 그 성격 알기에 시부모님도 형 챙겨 돈 좀 쥐어줘라 이런 소리 못 하셨죠. 시아주버님도 한번 호되게 혼난 적이 있는지 본인 동생을 좀 어려워하기도 했고요. 시부모님이 어설프게 저를 쥐어 흔들며 시집살이 하시려 하는 것도 남편이 눈치 빠르게 캐치해서 바로 중재했고 그 덕분에 그 흔한 아들 손주 타령이나 김장 김치로 인한 스트레스도 없었어요. 원래도 영리한 남자이긴 했는데 자기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은 끔찍하게 챙기더군요. 그렇다고 해서 저도 남편의 등 뒤에 숨어 제가 해야 할 며느리 노릇을 피하려 하진 않았죠. 안부 인사도 알아서 잘 드렸고 남편 없이도 명절에 시댁에 가서 자처해서 일도 하고 시어머니께 살갑게 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우리한테 잘하는 것도 고맙긴 한데 나는 우리 며느리가 형근이한테 더 잘했으면 좋겠다. 너희야 서로 배필도 맺고 직장 튼튼해. 애들도 공부 잘해. 걱정할 일 하나 없겠지만 우리 형근이는 어쩌니. 저 나이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돈은 하나 못 모으고 저러고 살다가 골방에서 혼자 늙어 죽을까봐 나는 그게 너무 걱정돼. 그럴 만도 한 게 시아주버님은 어릴 때나 잘생겨서 여자들이 줄을 섰지 나이 먹고 몸 관리 제대로 못하니 훅 가더라고요. 게다가 전과도 있고 제대로 된 직장도 없어서 아직도 부모님한테 빌붙어 사는 돈 없는 남자를 누가 좋다고 옆에 붙어 있겠어요. 남편이 알아서 독립적으로 거리를 두려 했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버는 수입이 시댁, 특히 반백수인 시아주버님 주머니로 들어가는 일도 없었고 저희 부부는 그렇게 건실하게 살아내며 수도권 30평대 아파트를 매매했어요. 내 집 마련에도 성공했고 무엇보다 가장 큰 행운은 아빠를 닮아 성실하고 착한 아이가 둘이나 생겼다는 점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아이들을 키우며 저희는 그렇게 행복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신 이후부터 상황이 조금씩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홀로 계시며 공허함 때문인지 이전보다 더 심하게 저희 부부에게 집착하셨고 마침내 질투인지 뭔지 모를 부정적인 감정까지 내비치셨습니다. 너희 둘만 잘 살아 행복하지 아주? 짝도 없고 돈도 없는 시아주버님은 불쌍하지도 않니? 둘이만 잘 살면 뭐해? 제 형은 저러고 사는데. 어머니, 누가 누굴 챙기며 삽니까? 다 큰 성인이 제 앞가림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데요. 거저 얻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지금 제 식솔들 책임지느라 하루가 바빠요. 어머니가 정말 형을 원하신다면 불쌍하단 소리로 그만 좀 감싸시고 혼자 잘 살 수 있게 옆에서 지켜나 봐주세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밥을 해다 바치고 속옷을 빨아다 개줍니까? 남편이 단호하게 커트하면 그게 또 그렇게 서운하다며 엉엉 우시고 거의 몇 달간 연락도 안 하고 잠수를 타는 시어머니십니다. 시아주버님이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저희 집 와서 애들 꼬셔서 스마트폰으로 뭘 결제했는지 30만 원이나 나오게 만들어 놨더군요. 알아보니 저희가 하도 돈을 안 준다고 스마트폰으로 현금 서비스 같은 걸 받아서 자기 계좌에 넣었더라고요. 그리고 걸핏하면 저희 남편한테 술 먹고 전화해서 지금 어느 술집인데 와서 계산 좀 해달라. 집에 좀 데려다 달라. 진상을 부려요. 그래서 전화번호 차단한 적도 몇 번인지 모릅니다. 그러기만 하면 다행이게요. 저한테도 툭하면 문자에서는 재수씨 친구들 좀 소개시켜달라. 외로워 죽겠다.
주변에 돈 많고 순진한 여자 없냐 등 희롱에 가까운 말들을 해대며 속을 긁어대곤 했습니다. 아직도 본인이 잘 나가던 20대 초반인 줄 알고 그때의 영광에 살고 있는 게 너무 한심했어요. 돈도 없으면서 조금이라도 목돈이 생기면 명품 사려고 백화점을 기웃댑니다. 당연히 돈이 모자라죠. 그러면 저나 남편한테 슬그머니 연락해서는 허리가 아프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영양제 좀 사다 먹어야겠다 등 은근히 돈을 받아내려고 수쓰더라고요. 그 밖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다 쓰기도 창피하고 아무튼 저는 시아주버님 너무 싫어요. 혼자 살면서 곧 쉰이 다 되어가는데도 노모 밑에서 독립 안 하고 아직도 엄마 밥 먹고 살아요. 자기 속옷도 한 번도 안 빨아입고요. 그럴만도 한 게 시어머니가 어찌나 아주버님을 오냐 감싸며 사셨는데요. 인생 잘못 꼬여서 그렇게 된 게 불쌍하다 하시며 연민을 갖고 계시니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도 영 최악은 아닌 것이 시아버지가 생전에 벌어두신 돈도 있고 시어머니도 그 돈 관리를 아주 잘하셔서 다행히 시아주버님께 돈을 다 털리지 않고 잘 쥐고 계세요. 그래서 시아주버님이 어머님 옆에 붙어있는 이유도 됩니다. 몇 년 전 저는 애들 학업 뒷바라지하고 라이딩 해준다고 대기업을 조금 이르게 명예퇴직했습니다. 애들도 거의 커서 손도 잘 안 가고 거의 학원에만 붙어 있으니 제가 예전보다 시간이 좀 남는 걸 시댁에서 어떻게 귀신같이